안녕하세요. 상암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공부들 다들 많이 하셨습니까? 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또 많은 기대감과 또 많은 생각이 또 교차가 되겠죠. 전일날 나갔던 미션 종목들 간단하게 복귀해 봅시다. 자, 전일에는 6월 달에 어떠한 방향으로 시장이 흐름을 잡아줄 것인가. 그래서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미래를 추론은 해볼 수는 있다. 그 뒷받침은 전달에 강했던 종목군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분석을 함으로 해서 6월달에 어떤 흐름을 조금은 맥을 짚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스펙 관련주, 돼지열병, 그리고 5G 관련주, 또 유니온 머트릴즈, 얘들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 기생충은 아예 제외를 시켜버렸죠. 제가 신경을 뭐 이제는 쓰지 말라 했는데 역시 뭐 오늘은 썩 모습이 안 좋더군요. 그리고 뭐 인수 매각 합병 뭐 관련주 대충 이 정도로 키워드를 저번 달에 조금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어떤 그룹군들을 도출을 시키고 거기에서 각각의 종목군들을 하나씩 다 뽑아냈죠. 자, 역시 그래서 오늘 시장이 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시 어제 우리가 스펙 관련주에서 뽑았던 종목들 세 종목 다 상한가를 갔네요. 오늘 그죠? 자, 유진 스펙과 그 다음에 DB 금융 스펙 그리고 대신 밸런스 스펙 뭐 세 종목 다 상한가를 갔군요. 오늘 우리가 상한문 매매도 오늘 좀 특이한 종목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오늘 좀 저희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진 스펙을 공략하기에는 초보자분들이 좀 부담스러웠을 테니까 DB 금융이나 대신 밸런스를 공략했으면 아주 좋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제 그리고 돼지 혈병 관련주는 체시스와 이글벳만 봐라.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다 했는데 역시 체시스는 시가가 플러스 13%, 이글벳은 시가 플러스 1%였으니까 초보분들은 13% 이렇게 높게 주는 건 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 이글벳을 들어갔으면 오늘 이글벳이 체시스를 째끼고 다시 자기가 대장주 자리를 차지를 했죠. 이글벳이 이렇게 물론 뭐 대장주 자리라기보다도 관심을 더 받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통계적인 속성도 있겠지만은 지금 뭐 돼지열병 관련주 대한 뭐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임상 실험으로 보내놨답니다. 6월 중순경에 뭐 결과가 나온다는 식으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밀어붙였을 수도 있겠죠.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그 재료를 이 날짜 정도 돼서인가 알아가지고 좀 가져가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저도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보유를 했다가 좀 밀리는 바람에 일단 빠져나왔는데 나중에 들어가야지 했는데 뭐 다른 거 하고 뭐 놀다가 다 놓쳐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선 돼지열병 관련주들로서는 뭐 이글벳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가고 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결정적인 한 방을 떼야 되는데 좀 그 점이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 관련주는 확산성이라는 무서운 잠복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산성이 서서히 퍼져나갈 때, 공포로 다가올 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한 번이라도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점화가 됩니다. 즉 예를 들면은 아직까지는 뭐 북한까지 내려왔는데 뭐 우리까지는 이상이 없다, 총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 한 군데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든지, 아니면 돼지열병의 바이러스의 가장 큰 무기는 잘 안 죽는다는 거죠. 80도씨까지도 견딜 수도 있고 살아남고, 냉동식품이나 소세지 안에 같은 데도 다 침범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요 근래 중국인들이 가지고 넘은 음식물 속에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고 할 정도니 뭐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죠. 어디서 우리의 가장 근접한 곳에서 실생활에서 한 군데에서 점화가 돼 버리면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아주 대규모로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관련주들은 그런 점이 무섭습니다. 테마주 중에서는 가장 뭐 그래도 뭐니 해도 테마주 중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입니다. 목숨과. 그래서 뭐 신약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뭐 전쟁,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 이런 쪽 테마들이 사람의 목숨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것들은 힘이 좋지요.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글벳을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좋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G 관련주에서는 뭐 다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다들 모습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낮은 종목 에이스테크나 다산네트워크스를 보자 했는데 썩 오늘 특별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네요. 고만고만하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트리즈는 아직은 이 종목들은 그냥 휴화산 그 정도로 표현을 합시다. 글로벌 정시가 이슈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또 불을 뿜기도 하고 또 영 죽을 수도 있겠죠. 아직은 숨을 쉬고는 있으니까 관심권이 돼야 되겠죠. 이번 달 내내 저쪽 애들 둘이가 뭐 머리 맞대고 화해를 하든지 뭔 수가 나올 때까지는 항시 한쪽에 놔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인수, 뭐 매각, 합병, 뭐 분쟁, 그런 쪽에서는 현재로서는 응집력이 좋고 서로가 한번 달라붙으면 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쪽은 현재 뭐 이렇게 한진칼이나 뭐 대한항공 이런 쪽에 한번 봐줘야 된다 했는데, 조금 관심은 받을 듯 했지만은 큰 움직임은 아직은 없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아직은 뭔가 하나가 도출이 되기 전까지는 좀 있어 봐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가 불이 붙으면 또 힘을 쓸 겁니다. 자, 6월 첫날을 매매를 해보니까 역시 우리가 도출시켜 놓은 그 키워드에서 지극히 벗어난 종목이 없었다 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골랐던, 우리가 도출시켰던, 또 도출했던 방법, 그런 것들을 중에서 나왔던 종목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유진스펙, 대신밸런스, 디비급수, 물론 그 중에 한 키워드 섹터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또 제시스와 이글벳을 비롯한 이런 것들도 또 무시는 할 수 없었겠죠. 자, 그러면 내일은 어떤 공부를 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내일 화요일 6월 4일 화요일 월초 첫 번째 첫 주, 글로벌 시장은 아직까지 큰 파동이 일어나는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 상황에서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끌만한 강력한 이슈는 나온 건 없고, 우리 시장은 스펙주와
열병주가 현재로서는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역시 장악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다시 2군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어떠한 그룹군이 존재할 시 1등 그룹군이라 표시를 하고 그 그룹군과 연계가 가능한 2군 그룹군을 추종 매매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1등 그룹군은 빡세다. 특히 초보들은. 왜냐면 자 스펙 관련주로 보더라도 지금 유준 스펙을 그렇다고 초보분들이 공략을 하겠습니까? DB 금융 스펙을 또 공략할까요? 잘못 건들면 오히려 된탕 뒤통수 맞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초보들은 1등 그룹군을 정상적인 패턴, 정상적인 트레이딩 패턴으로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1등 그룹군을 추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래 정상적인 트레이딩이죠. 자,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종목을 넣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열정을 넣고 아까운 시간을 빼앗겨가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익을 보기 위한 거죠. 수익을. 그렇죠. 1등주가 잘났니 2등주 잘났니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등주는 지금 1등주를 가지고 초보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너무 빡세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주더라도 아주 큰 폭으로 주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강력한 어떤 테마군이나 재료군들이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일단 그 버스는 떠나간 버스라고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들은. 물론 중견 이상의 트레이더들은 당연히 1등군을 공략해야 합니다. 하지만 2등분들, 초보분들은 위험성도 있을 뿐더러 공략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틈을 잘 안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새로 신생 또 이제 몸을 움직이려고 한 애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 애들은 2등 그룹군들은 명확한 기본이 서 있죠. 뭡니까? 명확한 기준은 뭡니까? 1등 그룹군이죠. 1등 그룹군. 이 정신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신도할 수 없는 것이 주식이라고 하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시장에서 그래도 뭔가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힘이 되죠. 적어도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것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 기준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매하기가 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참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좋죠. 왜냐하면 1등 그룹과 2등 그룹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1등 그룹의 흐름과 2등 그룹의 흐름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리고 왜 많은 중견 뭐 트레이더 잘한다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1등주 쪽으로 달라붙는 그 이유도 알게 되고, 하지만 또 2등 그룹군 중에서도 뭔가 1등 그룹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종목들의 어떤 흐름도 알 수 있게 되고, 똑같은 테마인데도 똑같은 테마인데도 똑같은 재료를 가진 테마인데도 그 재료가 각기 상이한 약간은 분석 재료가 틀린 재료를 가지고 서로가 또 선두 다툼을 하는 그런 테마주의 흐름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군 그룹군을 가지고 1등 그룹군을 보면서 매매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뭐 보통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무조건 뭐 대장주만 공략하라, 뭐 1등주만 공략하라 이렇게 하는데, 왜 문주님은 굳이 2군 그룹군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라고 하느냐 라는 이유는, 초보와 중견의 차이는 다릅니다. 중견 트레이더들은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가 관리가 되지만 초보는 좀 힘들죠. 그런데 이거는 제 걱정이죠. 사실은 제 걱정이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종목이죠. 모든 종목은 다 위험하죠.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미 수많은 위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 안전하고 어느 종목이 뭐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 거겠죠. 자, 그럼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내일 공부할 종목들을 한번 봅시다. 자,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룹 관련주는 벽관련주가 되겠죠. 자, 현재로선 유진스펙, 그 다음 대신, 밸런스, 그리고 DB금융. 자, 일단 스펙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얘들이 지금 일단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자, 얘들을 쫓아가려고 지금 몸부림을 표시를 내준 것은, 과거에 그래도 한때 스펙 관련주에서는 나는 난데라고 말을 한 애들이 시간 내서 상가를 간 종목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 에이스 스펙 3호 스펙입니까? 하나 에이스 스펙 3호 맞죠? 자, 스펙 3호가 상가를 가니까 스펙 2호도 상가를 갔죠. 예. 스펙 3호가 상가를 가니까 스펙 2호도 상가를 가고, 스펙 2호 스펙 2호도 상가를 가는 게 아니고 시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가장 원조격인 하나 SBI 스펙도 또 모습을 좋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세 종목을 일단 2군으로 우리가 정해보자 말입니다. 2군 중에서도 일단 이놈은 1등주로 봐야 되겠죠. 이놈이 지금 시간에 상가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내일 이 종목이 시간에 상한가에 시가는 높을 거 아닙니까? 높을 건데, 이 종목을 가지고 1등주 그룹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공부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 무조건 이 종목을 추종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1등 그룹들의 흐름을 지켜는 봐야 되겠죠. 어차피 DB금융은 유진스펙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강한 시세를 주지는 않겠지만 유진은 내일도 강한 시세를 주겠죠. 대신 밸런스는 오늘 톱티어 올라온 종목이었기 때문에 내일도 큰 시세는 주지를 않고 시가는 주지 않고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시가를 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에서는 시간의 상한가를 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내일 아침에 시가가 잡혀져 봐야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 관점에 해당이 될 때만 공략 관점으로 본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스타일은 첫 번째로는 1등 그룹군과 차별화가 있어야 됩니다. 차별화가 표시날 때 예를 들면 유진 스펙이나 내일 뭐 대신 밸런스나 금융 스펙 얘들이 내일 어느 정도 고점을 찍어주고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하락을 한단 말이죠. 하락을 뭐 급락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럴 때 이 2등 그룹주의 애들이 대표 주자격인 스펙 3호가 저 1등주 애들과 어떤 현상을 일으킬까? 동조 현상인가? 즉 쟤들이 무너질 때 얘도 무너진다. 아니면 쟤들은 무너진데 얘는 올라간다. 그 차이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침에 가만히 봐야 되죠. 강하게 공략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만일에 유진 쪽이나 1등 그룹들이 내일도 강한 모습으로 시장을 장악하면은 그때도 얘의 흐름을 봐야죠. 왜냐하면 어차피 얘는 지금 박쥐 형태의 모습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즉 배신을 때리느냐 같이 충성 신화로 들어가느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내일 유진 스펙 관련주들이 아침에 조금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 가지고 시장을 장악을 했을 경우에 과연 얘는 같이 동조를 할까? 동반 상승을 할까? 이걸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일 이쪽의 애들은 아침부터 달려들지 마시고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1등 그룹군 쪽의 흐름을 충분히 보고 이 1번과 2번의 모습의 변화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시면 되겠죠. 안개나 하나에서 스펙 3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자기들한테 손해가 될 일은 아니에요. 이왕이면 1등 그룹군이 무너질 때 얘들이 상승을 한다면 그리 되면 훨씬 더 강한 힘이 붙습니다. 강한 힘이 붙는데 같이 동조를 하면 즉 하락할 때 2등 그룹군도 하락을 하면 얘들은 쳐다보질 않아야 돼요. 즉 역방향으로 잡아줘야 상대성으로 잡아줘야 이쪽 애들은 힘을 쓴다 이 말이죠. 왜냐면 아직은 저쪽 1등 그룹군 이기기에는 힘이 약하죠. 시간의 상한가 같다고 해서 그게 다 뭐 내일 다 좋다? 그렇지 않아요. 시간의 상한가는 항시 의심의 눈길로 봐야 됩니다. 항시 의심의 또 의심의 눈길로 봐야 되는 것이 시간의 상한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시간의 상한가를 간 진정성을 내일 보는데 그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1등 그룹군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향후에도 지금은 이렇게 스펙주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향후에도 이러한 형태의 많은 테마들과 여러분들은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경우를 놓고 설명을 하지만은 이 경우는 이름만 틀릴 뿐이지 많은 시장의 경우의 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등 그룹군이 만일에 무너지고 2등 그룹군이 스펙 3호가 만일 쟤들을 치고 올라간다면은 이놈들은 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일 텐데 1등 그룹군이 죽을 때 얘들도 같이 죽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동조 현상이 일어나면 얘는 다시는 올라가지를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즉 유진 스펙이 다시 올라가 준다고 해도 얘는 더 이상 못 간단 말입니다. 왜? 수급이 따라와 주질 않아요. 올라갈 때는 왜 스펙 하나를 하겠냐 말이. 차라리 유진을 하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그럴 땐 차라리 유진을 하지 왜 하나를 하겠냐 말이.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진은 내려오는데 하나가 올라간다. 그러면 한단 말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왕자를 찬탈을 할 때는 그 찬탈을 하는 반역군들의 힘이 더 세니까 그쪽에 달라붙어야 삼족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일 이 팀들은 스펙 관련주들은 관망 위주의 매매를 하고 결정적인 시기에만 매매를 한다. 그것이 공부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이름만 지금 스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이와 유사한 것들이 참 많다라고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경우의 수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또 그때도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꼭 정확하게 이렇게 아마 틀에 박은 듯이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다른 테마 공부를 한 번 더 해봅시다. 공부는 하는데 어떤 걸 가지고 공부하느냐? 우리는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저번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했죠. 항상 시장이 열리는 곳에 가서 떡을 팔아야 떡도 잘 팔리고 비싼 값에도 팔아 먹을 수 있죠. 아무도 없는 산골에서 호롱불 켜고 떡 팔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호랑이가 물어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스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1등 그룹군과 2등 그룹군의 어떤 관계를 보면서 그 차이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 두 번째도 그와 유사한 방향으로 볼 때 역시 지금 대지열병 관련주도 지금 그런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대지열병 관련주는 현재로서는 체시스가 오늘까지는 현재로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종목 중에 오늘 상한가를 못 갔죠. 한 종목이라도 하나라도 상한가를 가져야 되는데 상한가를 못 가졌단 말이죠. 아주 실망스럽다는 거죠. 상한가를 못 가졌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상한가 트레이딩을 하는 우리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가 있죠. 어느 하나의 힘이 파동이 일어나서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상승을 할 때는 어떤 의미 있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상한가에 들어가줘야 돼요. 들어가 주지를 못하면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그 종목의 힘이 수급이 많이 딸린다는 거, 두 번째로는 쉬어갈 수도 있다는 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같이 상한가를 연출했던 유진과 DB가 상한가를 가주면 적어도 체시스가 가든 이글베이스 가든 하나는 가줘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쉬움을 누가 지금 밑에서 복병으로 차고 나오느냐? 오늘 시간의 상한가에서는 백광소재
태경산업 이 두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로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 선두주자가 1등 그룹군이 지 할 짓을 못하니까 반란군들이 지금 군사를 모아가지고 빨간 깃발을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얘들의 입장과 앞에 유진 스펙과 하나 쪽에 하나 스펙과의 어떤 경우는 또 경우가 틀리죠. 그건 경우가 확연하게 틀리다는 겁니다. 자, 이글배 쪽 체시스 쪽과 백강수대 쪽 태경산업 쪽은 서로의 재료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백강소재는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에 태경산업이 달라붙어주고 태경산업이 달라붙어주니까 태경화학도 달라붙어주고 있죠. 백광소재가 달라붙으니까 백광산업도 달라붙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이렇게 네 명이 짝짝꿍이 딱 맞아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글배 체지슬이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똑같은 테마인데 그 테마 중에서 개별 재료를 가지고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반란을 일으켜 보겠다는 뜻이죠. 상한가를 이글벳이나 체지스가 상한가를 둘 중에 하나라도 갔다면 얘네들은 오늘 상한가를 갈 수가 없어요. 못 갔기 때문에 다른 재료에다가 승부를 걸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대지 열병 관련주 역시도 앞에 스펙 관련주야 공부하는 것 같이 공부를 하는데 역시도 이것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어떤 관점? 자, 이글백과 체시스에는 어느 정도 시세의 파동이 일어나 있는 상태니까 하지만 아직은 이글과 체시는 아직은 기술적 위치에 머물고 있다. 있으므로 기술적 기준으로는 그래서 얘네들이 내일 기술적 위치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첫 번째로 관점으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군들이 백강소재 쪽 애들이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일군 그룹들이 면면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뭐 급락을 해서 상한가를 들어가 있고 뭐 급락해서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점에서 머물고 있죠. 잘 무너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 현재의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관계를 먼저 봐야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아까와 유사한 거죠. 1등 그룹주가 하락을 할 때, 예를 들면 1등이 하락을 할 때, 2등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글벳이 하락을 할 때 백강서재는 올라갈까? 그런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면 백강이 훨씬 좋다. 왜? 아까도 앞에도 말했지만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군의 기세가 등등할 때는 살기 위해서는 반란군에 붙어야 된다. 근데 내일 이글벳과 체시스가 큰 흐름이 없고 처음에는 반란군들이 중동을 하겠죠. 이글벳과 체시스는 내일 뭐 이틀 동안 그동안 올라온 파동이 있으니까 내일 뭐 시가도 높지 않을 뿐더러 약간 음봉도 비쳤다가 양봉도 비쳤다가 이러겠죠. 그런데 거꾸로 백강소재는 내일 힘을 좋을 거란 말입니다. 왜? 어쨌든 시간에서 이마에다 빨간 띠를 둘렀거든요. 이 빨간 띠라는 것은
옛날에 홍근적이 생각이 나는데, 예, 주식시장도 이 홍근적을 참 좋아는 합니다만은 이 빨간 띠를 둘렀다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배워 최시선은 옷은 빨간 옷을 입었는데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빨간 띠를 두른 백강소재 이쪽 애들이 아침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면 거꾸로 이글백과 최시서가 얘들을 따라갈까? 앞에 하고는 반대죠. 내일은 백강소재 쪽을 일단 우선적으로 강세를 예측을 하고 이글백과 최시서는 내일 시가는 약세로 출발할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1등주가 2등주를 또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거꾸로 앞에 거꾸로죠. 1등주가 백강소자 상승할 때 이글백과 최세는 하락을 할까? 백강소재가 상승을 할 때 이글백 똑같이 따라가 줄까? 그 두 개가 가장 큰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시나리오 보면 이글백과 첼시는 거의 뭐 보합 근처나 뭐 마이너스 1% 보합 뭐 양봉 1%뭐 그 정도의 시가가 잡혔는데 백강 소재는 뭐 10% 이상 뭐 완화가 걸려가지고 아침 출발이 된다. 자, 그리 되면 이글백과 첼시가 따라가 줄까? 아니면 아 반란군한테 우리 못 이기겠다. 우리 도망가자 하면서 마이너스로 쭉 떨어질까? 그러면 백강 소재 이 반란군의 힘을 더 쓰겠죠. 그런데 백강 소재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침에 훨씬 시가가 좋은데 이글백 이런 애들은 보합 근처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그냥 우리 그냥 쟤들한테 왕관 주고 막 우리 그냥 저 편하게 좀 살게 해달라고 해서 이야기다 좀 해볼까? 예 형님. 야 그럼 저 백강 한 만나러 가보자. 백강 저기 멀리 올라가 있는데요. 따라가보자 그럼 일단. 뭐 가서 만나봐야 얘기를 할까 아이가. 알겠습니다 형님. 그럼 같이 갑시다. 이래 하면서 백강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스펙 관련주들은 이와 반대의 경우인데 열병 관련주들은 스펙하고는 또 반대의 모습을 봐야 되죠.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다. 위치가. 이놈들이 이놈들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 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상한가라는 이겁니다. 상한가. 상한가. 이 의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이 의미가 가지는 아주 포괄적인 여러가지 재료가 많지요. 유진 쪽 스펙 쪽은 얘들이 상한가를 다 앉아있는 상태고 얘네들은 체시스나 이글베스는 상한가를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두 가지 테마들을 다룰 때의 방식, 상한가를 1등 그룹군이 가 있는 종목과 상한가를 1등 그룹을 가지는 못했지만은 일단은 시장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 1등 그룹군, 이 두 개의 그룹군이 있을 때 반역 세력들이 그 세력들과 우호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반대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완전히 목을 치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완전히 차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예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이상에는 이와 약간은 변형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수많은 경우를 유사하게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렵고 약간은 헷갈리겠지만은 자꾸 해보고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제가 한 말을 곰곰이 앉아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해가 잘 안되면 다시 한 번 더 돌려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향후에 또 이러한 유사한 경우의 수가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됐는데
맞다. 그때 이렇게 됐었지. 그럼 이번에는 난 이렇게 그때를 따라가 보자. 왜? 시장은 과거의 패턴을 따라하는 통계적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을 답습하는 통계적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와 유사한 행태를 벌일 것이다. 그래서 따라해 봐야지. 유진 스펙 사호가 왜 이렇게 힘이 셀까? 앞에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은 하나 SBI 스펙 같은 거 보면 상한가 치고 하루 쉬어주고 쭉쭉쭉쭉 이 모습이 있단 말이지.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을 답습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좌지우지를 하지요. 그래서 백강소재나 체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또 스펙이나 스펙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경우 수를 자꾸 공부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패턴이 약간 변형이 된 패턴이 나타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사실 사문의 테마주 공부에 보면 저희 기법교육에 보면 상당히 뭐 테마를 참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자꾸 파고 들어가면 많은 여러 가지 운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것은 테마 운용법 중에서도 약간 상위 기준에 들어가는 약간 그런 계통인데 좀 심화적인 내용은 시간상 제가 다 깊게는 들어가지는 못하죠. 뭐 그런데 언젠가 시간이 되면 또 이런 게 나타나면 그때는 좀 심화 공부를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공부를 한번 언젠가는 할 때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수박 겉핥기라도 좋습니다. 수박 겉핥기라도 좋으니까 이건 어때서 뭐 이렇더라. 상한가를 가 있는 1등 그룹과 상한가를 가 있지 않은 1등 그룹군이 반란군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랬을 때 반란군을 나는 추종을 해야 될 것인가 1등주를 추종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 두 개의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도 많은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자, 몇몇 종목 개별 종목 몇몇 종목 하고 싶지만은 아직은 뭐 특이하게 보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내일은 이 두 테마를 가지고 미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해보면 이 두 가지의 종목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많이 줄 겁니다. 예를 들면 백강소저가 강하게 모습을 간다. 이글백과 체스는 별로 움직이지 않고 흐름이 없다. 그러면 백강소저가 1등으로 달리면은 누가 뒤를 따라 붙겠습니까? 그럼 같이 상한가 간 태경산업이 먼저 따라 붙겠죠. 그러면 태경화학도 따라 붙을 거죠. 백강산업도 당연히 따라 붙겠죠. 그러면 요놈이 강하다. 그러면 요놈을 매매하면서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이게 딱 표시가 나면 태경줄 들어가도 되고 여기 좀만 거래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걸 배서 이놈들 좀 가다가 올라가다 백강이 좀 막 급등을 하다가 아이고 힘 딸려 하고 쭉 내려오는데 그동안 잠잠했던 이글배 쪽이나 얘들이 또 톡 올라간다. 그럼 얼른 갈아타면 되겠죠. 그래 놓고 이제는 어떤 테마로 돌아간다? 상대성 테마로, 적대적 테마로, 상대성 테마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럼 이글벳이나 백강 두 개 딱 놔놓고 이놈이 내려오면 이놈을 사고 이놈이 올라가면 이놈을 매도치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이런 하나의
테마군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정말 파악을 잘 해놓고 심화 공부를 잘 해놓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용법입니다. 저녁에 차분하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내일 실전적으로 한번 하면서 수련을 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사문의 성부조선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들 고생하셨을 텐데 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 다니나 고생하셨고 집에서 또 가정 돌보시는 분은 가정 돌본다고 고생도 하셨으니까 좀 일찍 주무시고 자, 내일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합니다. 자,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